21번 보겠습니다. 용접 작업의 경비. 자, 용접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이것을 절감시키기 위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에서 나와 있습니다. 용접봉의 적절한 선정, 그리고 용접사의 작업 능률의 향상, 맞는 얘기고, 3번, 4번 보시면, 자, 3번은 용접 지그를 사용해서 위보기 자세에 시공되어 있죠. 위보기 자세, 어려운 자세입니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분량이 많아서요.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요. 분량 많아지고 작업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마저 보면 고정글을 사용해서 능률이 향상되어 있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용접직을 사용해서 아래 보기로 가야 된다. 아래 보기.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아래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보시면 다음 중에서 표준 홈 용접에 있어서 한쪽에서 용접으로 완전 용입을 얻고자 할 때 V형 호미움의 판두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V형 호미움의 판두께 이거 몇 밀입니까? V형은 6에서 20mm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 문제에서 가장 가까운 거 2번,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번 보겠습니다. 프로판. 프로판이면 뭐예요? 집에서 쓰는 LPG 있죠. LPG 가스통. 여러분들 또는 집에 요즘은 가스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독주택에도 도시가스 들어옵니다. 그죠? 도시가스. 이거 LNG입니다. 그죠? LNG. 자, LPG 같은 프로판입니다. 이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스통 기억나시죠? 이거 왜 가스통으로 배달하겠습니까? 액화가 쉽고 용기에 넣어서 수송이 편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틀린 거 찾는데 1번 보시면 상온에서 기체 상태다. 잘 기하하죠. 그죠? 액체가 잘 기하해서 폭발성을 가집니다. 폭발성. 쉽게 기하해서 발열량이 높다. 이것도 맞아요.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률이 큽니다. 크다. 왜? 기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용접기의 특성에 있어서 수화 특성의 역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자, 수화 특성 뭡니까? 수화 특성이란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전압이라면 용접기에 있어서 용접봉으로 가는 전압이에요. 단자전압이 저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반비례해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아크가 안정됩니다. 아크 안정. 따라서 아크가 안정되니까 용접 품질이 우수해지죠. 그죠? 품질 우수.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용접 품질이 우수해지기 때문에 수화 특성을 사용을 한다. 자, 문제 보시면 열량 증가.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아크가 안정되기 때문에. 아크 안정. 맞죠? 그리고 아크 전압의 상승. 자, 전류가 상승하고 전압이 떨어져요. 안 맞죠? 계로 전압의 증가. 아닙니다. 단자 전압이 떨어집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크의 안정.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적합한 것으로 아크가 안정되죠. 그죠? 그리고 25번 보겠습니다. 25번 보면 용접기의 사용률이 40%일 때 아크 발생 시간과 휴식 시간 합이 10분이면 아크 발생 시간은, 자, 용접기 사용률은 40%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크 발생 시간이에요. 아크 발생하는 시간을 율로 나타낸 거, 퍼센트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총 용접 시간인 거죠. 총 용접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자, 이것은 아크 발생 시간. 아크 발생 시간. 이미 40%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40%. 플러스 휴식 시간. 휴지 시간이죠. 용접 안 하는 시간. 용접할 때는 뭐 쉬기도 하고, 뭐 용접봉을 갈아 끼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총 용접 시간이 10분이면 아크 발생 시간 40%죠. 4분입니다. 그죠? 4분. 휴지 시간 합해서입니다. 휴지 시간은 60%가 되겠네요. 그죠? 6분이죠. 따라서 정답은
4분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다음 중에서 가스 용접에서 용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 용접을 할 때는 용가제가 있어요. 용가제는 용접봉입니다. 용접에 사용이 되는 재료예요. 재료. 용접봉이고, 용제라고 있어요. 용제는 그 사용 목적이 여기 아래에 있는데 재료 표면의 산화물 제거 맞고요. 그리고 용접금속의 산화 질화를 감소하게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청정작용으로 용접을 돕고요. 용접봉 심선의 유해 성분을 제거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용제에는 탄산소다, 붕산, 자, 요런 것들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27번 보겠습니다. 27번. 교류 아크 용접기의 종류 중에서 코일의 감긴수에 따라서 전류를 조정하는 것은, 자, 코일의 감긴수죠. 이것은, 자,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여기에 탭이 요렇게 생겨 먹었고, 여기에 코일이 요렇게 감겨 있어요. 요렇게. 자, 코일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고, 탭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하든지 또는 회전하면서 요걸 선택하든지 요걸 선택하든지, 요게 탭이에요. 탭. 그래서 정답은 탭 전환형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교류 용접기 종류에서 탭 전환형, 코일의 감긴수에 따라서 전류를 조정한다.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8번. 피복 아크 용접에서 아크 쏠림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돼 있죠. 아크 쏠림이란 용접을 할 때 용접봉에서, 자, 용접봉이 이렇게 있어요. 아크가 예쁘게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어디선가 자기장이 불균형을 합니다. 그래서 아크가 뭐 이렇게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을 쏠리는 경우. 이것을 아크 쏠림이라 그러고, 이런 경우는 직류인 경우에, 용접기가 직류인 경우, 그리고 용접봉 피복이 없는 나봉의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아크 쏠림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접지점을 댈 수 있는 대로 용접부에서 멀리할 것. 맞아요. 용접봉 끝을 아크 쏠림 방향으로 기울일 것. 아닙니다.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기울이는 것. 정답 나왔죠? 2번이 정답이고, 접지점 두 개를 연결해서 자기장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직류 용접을 하지 말고, 자, 직류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교류 용접으로 해라. 가능하면. 29번 보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피복제의 역할이 아닌 것은, 용접봉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바깥쪽에 피복제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그죠? 자, 피복제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할 때 가스 발생하고요. 그죠? 그리고 슬래그 발생합니다. 슬래그 발생하고, 그리고 용접 금속의 합금 성분을 넣어주죠.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집니다. 기계적 성질이 우수해져요. 스패터의 발생을 많게 한다. 아닙니다. 바로 나왔어요. 아닌 것은 스패터의 발생을 적게 합니다. 이 피복제는 스패터의 발생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중성 또는 하연성 분위기를 만들어서 질화, 산화 등의 해를 방지한다. 용접을 할 때 가스를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기로부터 들어오는 질소, 산소, 수소 등을 방지합니다. 용착 금속의 탈산 정련 작용을 합니다. 맞고요. 아크를 안정되게 한다. 맞는 말입니다. 용접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여서 비드를 형성하는 것을 운봉법이라 해요. 자, 운봉은 용접할 때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운봉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요렇게 하는 것은 용접 금속과 모재가 녹은 것을 잘 섞어주고 기계적 강도를 우수하게 하고 조직을 치밀하게 해서 강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위빙 비드 운봉법은 심선 지름의 몇 배가 적당하느냐. 자, 요거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암기.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됩니다. 보통 2배에서 3배로 이 폭을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수중 절단 작업 시에 절단 산소의 압력은 공기 중에서의 몇 배로 합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큰 값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1.5에서 2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산소병의
내 용적이 40.7리터입니다. 자, 산소통이 이렇게 있어요. 산소. 이 안에 용적이 40.7이에요. 40.7리터. 이럴 때 압력이 제곱센치당 100kg가 충전이 됩니다. 100kg. 100kg 중 제곱센티미터죠. 그죠? 자, 이렇게 될 때 충전이 되면 프랑스식 팁을 100번을 사용했을 때 충전 불꽃으로 약 몇 시간까지 용접이 가능하느냐. 산소 용기의 용적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산소를 충전할 때 계속 충전하게 되면 이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압력이 높을수록 사용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은 많아집니다. 프랑스식 팁이 100번이다 그럴 때는 요것은 시간당 가스 소모량이에요. 소모량을 리터로 나타난 거예요. 리터. 그러니까 100번인 경우에는 시간당 100리터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40.7리터의 용기 안에 100kg로 저장이 된 산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 공식은 밑에 아세틸렌 양이라 되어 있죠. 요 산소량하고 공식이 똑같아요. 자, 산소량으로 계산하게 되면 40.7리터와 100kg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4070리터가 나와요. 시간당 100리터를 소모하는 것이 100번이죠. 그죠? 이것을 100리터로 나누어 주게 되면 40.7시간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41시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스 용접 토치의 취급상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토치를 망치나 갈고리 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점화되어 있는 토치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잘 보관해야 돼요. 잘. 팁 및 토치를 작업장 바닥이나 흙 속에 함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잘 보관해야 되죠. 작업 중 역류나 역화 발생 시에 산소의 압력을 높여서 예방 못합니다. 먼저 역류나 역화가 발생하면 산소부터 잠깁니다. 다음에 연료가스 있죠. 연료가스. 아세틸렌이죠. 그 다음에 아세틸렌이나 이런 가스를 잠궈줘요. 압력을 높여서 예방한다. 안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용접기의 특성 중에서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저하되는 특성은 이거는 24번 문제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24번 문제에 이미 수화 특성 나왔죠? 수화 특성. 자, 요거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떨어져서 아크를 안정되게 만드는 것. 바로 수화 특성의 특성입니다. 35번 다음 중에서 가스 절단 시에 예열 불꽃이 강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판재가 있어요. 판재가 있고 불꽃이 강해요. 이렇게 강하면 이렇게 강하게 하고 진행할 때 여기에 이렇게 생기는 거 요걸 드래그라 그래요. 절단 여기는 이미 절단되어 있어요. 자, 요걸 드래그라 하는데 불꽃이 약하면 드래그가 이렇게 길어져요. 불꽃이 강하면 드래그가 짧아집니다. 자, 아닌 것이죠. 아닌 것. 아닌 것을 하겠습니다. 드래그가 감소하죠. 방금 말씀드렸어요. 감소.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와요. 절단면 거칠어집니다. 불꽃이 새기 때문에. 불꽃이 새기 때문에 이 부분, 자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모서리가 잘 용융돼서 둥글게 되고 슬래그 중에 철 성분의 박리가 어려워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이죠. 36번 보겠습니다. 36번은 보기와 같이 연강용 피부 아크 용접봉을 표시했는데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4316이죠. 2는 전기 용접봉 맞습니다. 전기 용접봉 일렉트로닉의 약자입니다. 43은요. 용착되는 금속의 최저 인장 강도 43kg per 제곱밀입니다. 최저 인장 강도고요. 그리고 16은 뭡니까? 용접봉의 종류죠. 종류인데 이거 뭐예요? 저수소계예요. 16 피복지의 개통표시 맞습니다. 이 4316에서 이거는 일미나이트계 되어 있는데 일미나이트계는 24301입니다. 자, 01 요거 1이죠.
그래서 일미나이트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스 절단에서 고속 분출을 넣는데 가장 적합한 다이버전트 노즐. 자,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이버전트 요렇게 돼서 노즐 모양이 요렇게 갑자기 좁아져요. 좁아지고 이렇게 생겨서 자, 가스가 여기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불꽃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좁아지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속도가 음속 이상, 음속 이상으로 나가면서 효율을 올립니다. 효율 증가가 되죠. 보통 팁에 비해서 산소 소비량이 같을 때 절단 속도는 몇 프로 정도 증가가 되느냐? 자, 절단 속도 보시면 5에서 10%, 10에서 15%, 20에서 25, 30에서 35 있는데, 자, 이러한 다이버전트 노즐은 20에서 25% 정도 절단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효율이 올라갑니다. 38번 직류 아크 용접에서, 자, 직류 아크 용접은 DCSP죠. DCRP는 직류 38번 직류 아크 용접에서 전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전극성은 모재가 플러스, 용접봉이 마이너스입니다. 용접봉이 마이너스. 자, 이럴 때 용접봉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모재가 있어요. 요게 플러스고 용접봉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자가 용접을 할 때 모재를 갖다가 막 때립니다. 그러면 모재가 빨갛게 달아올라서 열을 많이 받아요. 모재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용접봉보다는. 보시면 용접봉의 녹음이 늦다. 요거 맞아요. 용입이 낮다. 자, 용입 깊어요. 모재가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비드의 폭이 넓다. 자, 용입이 얕을 때는 비드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럴 때는 역극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요거 두 개는 역극성에 대한 말입니다. 모재를 음극에, 자, 모재 플러스죠. 용접봉을 양극에 연결한다. 자, 요거는 역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전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게이지용 강이 갖추어야 할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게이지용이라 그러면요, 자, 게이지는 측정구가 되겠어요. 측정구. 뭐 자 같은 것들 있죠. 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치수가 바뀌게 되면 기준이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치수 변화가 적어야 돼요. 게이지용 강이 갖춰야 될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해서 1번 HRC 경도입니다. 로크웰 경도 55 이하, 55 이상의 경도를 갖춰야 돼요. 게이지용 강은 바로 또 1번 나왔죠. 그죠? 1번.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맞는 것들인데, 팽창 계수가 보통의 강보다 작아야 된다. 맞죠? 이거 팽창 계수가 크면 치수 변화가 커지죠. 그죠? 치수 변화가 작아야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수 변화가 없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담금질에 의해서 변형이나 균열이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요거는 맞는 말이고, 40번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루미늄 비중이 2.7로 경금속이죠. 경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용융점은 1067도이다. 아닙니다. 660도예요. 660도. 알루미늄의 용융점은 660도다. 바로 2번이 정답으로 나왔고요. 전기 및 열 전도율이 우수해서 알루미늄은 전기 제품의 부품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강도 합금으로 두랄루민이 있다. 이거 알구마망이죠. 알구마망. 알구마망.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의 합금이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두랄루민이 있다. 이거 두랄루민 중요해요. 자, 그래서 40번 용융점은 1067도이다.